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9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위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의 급등 부담에 있어서인지 소폭 하락하는 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하면서 오름세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만 개인과 기관이 팔아치면서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자,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군요.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최근 이틀간의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서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출발 징수에도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예정된 대형 이벤트 짚고 예상되는 글로벌 모멘트 살펴봅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 그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세웁니다. 네, 자 그럼 강정원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전일 금액 시장은 22일 무제한 부채 매입 계획 발표 이후에 보합권에서 승부를 좀 보였습니다. 4.88포인트 하락한 1924.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1937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이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세로 나타나면서 주중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일단 보합권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2,13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0.24포인트 1.24포인트 하락한 512.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40억과 47억 순매도했습니다만 개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오일, GS건설, 현대모비스, KT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컴투스, 네페스, 태광, 솔브렌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KB금융, 대림산업, 현대건설, LG전자, 현대중공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CJ-ENM과 한국컴퓨터, 나노스, SM, SK브로드밴드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관망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2.35포인트 하락한 13,254.2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32.4포인트 하락한 3,104.02포인트, S&P 500 지수도 8.8포인트 하락한 1,429.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10일 열리는, 일단 오늘 내일 새벽에 열리는 그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역시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중국의 수출입이 둔화되면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가 깊어진 부분, 특히 이제 트로이카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그리스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진 부분도 좀 악재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도 3분기 매출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WTI 가격도 중국 원유 수입 규모가 감소한 부분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고유가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럴당 10센트 상승한 96.5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에 이어서 어제 주신 종목들의 AS를 해주시죠. 네, 어제 동성화학 주가 공략주로 제시했습니다. 주가 14,900원에 출발했고요. 장중에 최고 5% 상승하면서 3%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성화학은 실적과 좀 모멘텀이 좀 있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도 역시 실적과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일단 2만 1,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조정 시에 또 매수 관점. 어제 장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또 있는 밸류에이션 역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화학에 이은 오늘 장 관심 종목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시공해주는 AP 시스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P 시스템은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전공에 쓰이는 이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고요. 이 고객사의 그 핵심 전공 장비군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점 장비의 주요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 장비로는 그 레이저 결정화 장비, 약자는 ELA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해상도를 높이는데 기술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패턴 액정 장비는 그 LITI라고 해서 역시 이 부분도 봉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패널 기판에 유기물질을 입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중첩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라스 봉지 장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핵심 전공용 장비군에서 높은 7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드시는데요. 첫 번째는 납부 과대 매수를 드십니다. 올해 그 LP 시스템이 그 아무래도 수혜주로서 뭐 큰 발전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이제 그 수주 지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좀 악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 하락의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2분기 매출액이 425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하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상치는 매출액이 600억대가 넘었었고 영업이익도 82억을 전망했었습니다만 2, 4분기 실적이 크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이 수주의 부분, 특히 이제 장비 수주가 좀 지연되면서 역시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외에 뭐 레이저 결정화 장비라든가 그 LL 장비 이런 공급이 3분기부터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 악화가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도 120억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 적정 밸류에이션도 14,000에서 15,000원대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플렉시블과 OLED TV 모멘텀을 줄 수 있는데요. 뭐 내년도에도 뭐 EL 장비라든가 이 LED 장비, 이 LED 공정의 핵심 공정 장비죠. 이런 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OLED TV는 뭐 투자의 어떤 수혜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역시도 매도세를 일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9월 5일 신권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근데 매수세가 좀 전면적으로 저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AP 시스템을 추가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AP 시스템 추천하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포인트에서 14,000원에서 15,000원대 저점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요. 주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0,000원 하에시에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좀 불투명하니만큼 수익을 노림과 동시에 손절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념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오락가락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망 심리가 지금 짙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과 하락으로 갈려 있습니다. 반면에 부품주인 현대모비스가 4% 가까운 상승세에 보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는 0.68%, LG화학이 0.96%,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 별로 좋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49% 하락을 하면서 업종별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비교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신 관련주 SK텔레콤도 역시 1%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요즘 뭐 갤럭시 S3가 뭐 거의 공짜로 팔리네 어쩌네 하면서 보조금 관련 논란들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회사에 어떤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도 조금은 작용한 듯 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와 우리금융 등도 0.18, 0.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폭에 있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보면은 거래소는 3포인트 조금 넘게 하락을 하면서 1920선대 초반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512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해 있고요. 0.13% 상승한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이고요. 다음과 파라데이터, CJ50빙 등등 한 1% 안팎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단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보합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장이 막 열렸습니다. 거래소가 4포인트 조금 넘게 빠졌네요. 5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919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512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거래소 쪽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 FOMC의 어떤 관망 심리가 좀 우세했고 애플의 어떤 초대장 사실 9월 10일 하루 앞두고 나서 애플의 주가가 한 2% 이상 급락하는 걸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국내 IT 관련주도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부터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약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124만 6천 원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는 조금 이틀 들어왔습니다만은 약간 125만 원 정도에서는 쉬는 분위기지 않나 보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어저께 어떤 정부에서 나왔던 내수 활성화 개별 소비세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 반등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 하락하면서 23만 3천 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금요일날 중국에 한 18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약간 어제 정강 후약으로 밀리면서 다시 한번 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36만 원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대 모비스가 조금 주목됩니다. 다시 한번 30만 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오늘도 1.82%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는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같은 최근에 한 8월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한 9만 4천 원, 9만 9천 원 정도 약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0.4% 하락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유럽발 이슈에 조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 23만 8천 원 보이면서 0.2% 하락, 어느 정도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95달러 이상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정유회사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0.6% 하락하면서 16만 7천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약간 대형주들은 약간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강한 반등 이후에 이틀 연속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0.9% 하락하면서 2만 2천 원 정도에서 조금 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번 방통위 규제를 좀 맞았죠. 직접적인 규제는 아닙니다만 9월 달에 좀 더 방통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핸드폰을 파는 데 대해서 강력 규제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 몰렸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0.6% 하락하면서 14만 6,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만 살펴보면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약간은 상대적인 매기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견고한 모습입니다만 오늘은 0.7% 하락하면서 7만 1,500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가 1920.46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약간 다시 한번 차익 매물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한 시가의 위치가 일단 1920포인트는 21선 밑에서 또 출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 그 시가 위치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차익 매물에 조금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업종지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나마 연일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정밀 업종하면 미래산업 한 종목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이 목적 업종이 한 1.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라 할 수 있는 소형주 같은 경우 0.36% 상승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운송 장비 업종, 아마 현재 모비스의 강세가 운송 장비 업종의 특징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0.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하락하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철강금속, 포스코의 하락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철강금속 업종이 0.7%, 성권업종이 0.7%, 그리고 그동안 어제 많이 올랐던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0.6%, 그리고 화학업종도 0.6%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순환 섹터로 들어왔던 종목들은 약간 차익 매물에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만 살펴보면요, 역시나 왜 빠지는 거 봤더니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한 156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한 56억이 좀 매도가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역량이 높은 국가 지자체에서 124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차익 쪽에서 매도를 좀 유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부분이 선물 매매 동향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은 어제 이어가지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438계약 정도 선물 매도 계약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 장 분위기는 대형주의 어떤 조정 속에서 해외시장 조정처럼 한 번 더 오늘도 장 초반은 191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한 1910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장이라고 예측을 하셨으니까요. 그 의견도 귀담아 듣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쪽은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CJ 오쇼핑이나 다음 같은 종목, 그다음에 지금 안넷 같은 종목도 일단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오쇼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좀 전에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안착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CJ ENM이라든지 포스코 ICT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죠. 지금 포스코 ICT는 어제부터 좋은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속될지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하면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게임이라든지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보시면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터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 대한 경신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뚫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섣불리 여기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자제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카지노, 그다음에 지금 엔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섣부른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화전기를 필두로 하고 재룡산업, 재룡전기, 남북경협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우리 쪽 도움을 받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9%대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이 좀 부각되는 테마로서 지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SM 같은 경우도 일단 100원 상승하는데 좀 그치고 있고 YG 같은 경우도 일단 장 초반에 뭐 800원 이상 좀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100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은 대형주는 상당히 좀 침체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한 9억 정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수급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면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뜻이고요.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코스닥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관의 매수 전환이 되는지 마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상 관련 테마가 이제 서서히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대선 관련 테마, 정책적인 테마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 부분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흐름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0원 상승한 1129원 50전에 거래 출발했는데요. 1130원권에서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와 그리고 독일의 ESM 위험 여부 판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달러화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1130원을 하향 돌파한 데 따른 심리적 부담과 그리고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이런 요소들이 환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IB에서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금통위의 결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의 포지션도 금통위를 앞두고 상당히 제한적이고 신중한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1130원을 사이에 둔 공방과 그리고 제한적인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6.21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통위를 앞두고 포지션 대결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사이에서의 공방이 좀 이어지면서 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또는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이런 전망들보다는 전망을 앞세운 포지션 플레이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확인하는 후에 진입하는 전략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정리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피는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71%가 한국에 온 이유란 리포트를 신한금융투자는 정부의 셰일가스의 청사진, 한국투자증권은 네덜란드에 살아있는 반긴축 정서와 또 하나대투증권은 중국 증시 바닥 쳤나, KTB투자증권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 지속이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하계 휴가와 명절 휴가로 인해 7월부터 9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인데 중국 관광객의 71%는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로 쇼핑을 생각한다고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금액은 1,950달러로 전체 해외 관광객 1인당 소비 금액인 1,343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호텔과 쇼핑, 화장품, 의류, 카지노 업종이 인바운드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정부의 셰일가스 청사진이라는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정부의 에너지와 관련해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소비 일변도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셰일가스 관련 업종 수혜 기대로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을 꼽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에 따른 관련주의 수혜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 12일에는 EU의 은행감독권한 통합법안 발표와 또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설립안 위헌 판결과 더불어서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긴축을 반대하는 사회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결말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 후 연정 구성의 과정과 또 기간인데 반긴축 정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OMT, 즉 전면적 통화거래 등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대투증권 중국 증시 바닥 쳤나라는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증시의 반응입니다.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것은 정치 리스크 완화 및 정권 교체 이후에 후속적인 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물량 부담을 감안하면 중국 증시가 더 나은 결과를 낳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버블 해소 과정이 충분히 진행됨에 따라 중기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 증시와의 높은 상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설, 기계 등을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TB투자증권 이성홍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리포트 소개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투자증권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주요 이벤트가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좀 관망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ESM 관련 판결도 있고 네덜란드 총선 그리고 미국의 FMC 등의 그런 이벤트를 계속 앞두고 있어서 계속적인 이런 이벤트 이후에 계속적인 투자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짜실 때는 특별하게 매수세를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이런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좀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익실현 매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수 상승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매물 출회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지수가 1,900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에 이하로 만약 하락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노려볼 만한 종목 한다면은 역시 아이폰 5의 출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IT 중소형주 중에서 아이폰 5 그러한 부품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이쿰이나 UID, 실리콘웍스 이러한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애플 부품주들이 최근에 계속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으니까 올해 뭐 종목들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과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고수들은 과연 어떤 그 실력과 또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코너죠. 주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코너는 또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네. 먼저 오늘 그 첫 코너 진행하시면서 그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각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항상 이 빠른 시간에 방송을 시작한다는 건 조금 많이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하는가 시점과 함께 좀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종목의 힘보다는 오히려 수급, 시장을 넓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많이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부 소폭 정도는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계의 매도가 큽니다.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굵직가 이제 큰 산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반기. 그러다 보니까 동시만기 부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관망세가 뚜렷하겠고요. 선물 시장이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강화되고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과 기관계의 공격적인 다시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프로그램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장세 쪽에서는 대형주 쪽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부분에서 상당히 단기적인 고점 부분으로 인식돼서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리바운딩 자체가 올라오고 나서 현재 기준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형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숨고르기 양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단기적인 부분의 트레이딩 관점,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에 좀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방어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려 아연 정도,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추가 상승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오늘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도 IT 부품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오후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것일지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장 출발과 함께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나 태면주 성격들을 좀 많이 안 하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인데요. IT 부품주가 특징적입니다. 현재 비아트론만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열처리 장비 쪽에서 OLED 쪽에 강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량 자체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추가 수급적인 악화 자체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 부근과 저가 부근을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면 현재 12,700원 부근에서 12,500원까지의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12,800원 이상의 슈팅 나가는 13,000원대 구간이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올라가신다라고 하면 주 후반부 또는 다음 주 상반부에 갔을 때 13,500원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옵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디지털 옵틱이 오늘 같은 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기간 수급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13,200원에서 13,000 밴드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빠져나오시겠다라면 13,600원 이상을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줍지 않게 관망세 들어와도 IT 부품주 쪽으로의 기관성 매수 트레이딩이 많아진다라는 거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요. 관심 두고 잘 그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 알파라이징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정리를 듣죠.
예, 뭐 오늘 보니까 역시나 그 외국인의 선물, 기관의 현물 매도가 장을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장 1920포인트 밑에까지 조금 밀렸는데 전체적으로 IT의 어떤 약세가 조금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IT 대형 IT부터 보면 일단 삼성전자죠. 역시나 오늘도 0.8% 하락하면서 124만 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한 지난 그 금요일 날 외국인 18만 주 매수, 어저께도 9만 주 정도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의 매도가 약간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 약한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실적적인 내용, 펀더멘털적인 내용보다도 애플과의 소송,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자체가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다 보니까 공격적인 베팅이 안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요.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 시각의 트레이딩에 국한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삼성전자를 여기 상태에서 편입시키진 않겠다.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은 120만 원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거래가 많이 생겼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21,850원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목요일 정도에 한 300만 주 정도의 기간 로스컷 물량이 나오면서 사실 2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7%의 급등을 해줬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의 약세 원인은 뭐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 사실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적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빠졌는데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시장 이슈성 루머 정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루머도 악성 루머도 좀 있었고요.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멀었지 않느냐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매기세가 몰리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 변동성이 커졌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체크를 할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할 땐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된 포레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원래 안 좋다고 했던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실적 발표 시점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반 경기 확보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기관들이 콜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강보합사 27,450원인데 LG 디스플레이는 또 하이닉스와는 조금 반대 의견이죠. 사실은 애플 아이폰의 어떤 그 상대적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에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콜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 그 테코인 같은 종목만 조금 말씀드리면 삼성 테코인이 오늘 한 1% 반등하면서 68,300원까지 들어오는데 참 최근에 보니까 좀 많이 빠졌네요. 한 8만 원 정도까지 하던 주가가 6만 원까지 들어왔는데 삼성 테코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관 핸들링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삼성 테코인 잠깐 수급을 본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연일 그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 오히려 매수 수급 자체를 개인 계정과 외국인 쪽에 좀 받쳐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쪽에서 계정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투신이라든지 국가지자체 보험상품 쪽에서는 삼성 테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매도가 들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차트로만 잠깐 그 삼성 테코인을 살펴보면 지금 같은 가격대는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기대되는 그런 타임을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분이라면 뭐 분할 매수 정도 수준의 삼성 테코인의 공략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가 사실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하면서 뭐 2000cc 이하 뭐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소비세를 좀 낮춰줬죠. 그렇게 했다는 건 자동차 이제 우리가 살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동차 가격이 내린다고 갑자기 차를 사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경제 성장률로 대변되는 물가 상승률로 대변되는 먹고 사는 게 좀 돼야 차를 사지. 이거 뭐 실제로 차값 조금 내린다고 뭐 소나타 가격 50만 원, 100만 원 내린다고 덥석 차를 사진 않겠죠. 그런 흐름 자체가 이미 주가도 이제 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똑똑해가지고요. 뭐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 그러고 부동산 뭐 취득세 양도세 면제한다 그래도 바로 집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런 흐름 자체가 현대 기아차 어저께 약간 반등 위에 흘렸는데 지금 자동차주 약세는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현대 기아차의 파업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미 쪽에서의 상대적 점유율도 하락을 했고 자동차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현대 기아차는 지금 현재 3분기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섹터도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 저음했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생각해 둘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또 상대적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콜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도 0.3% 상승하면서 30만 3,500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그전 말씀드리지만 올해 상반기에 30만 원을 뚫고 나서 확실하게 약간은 그 박스권 상단이 레벨업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4야 그레일 동안에도 30만 원 밑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좀 지지하는 모습인데 오늘 초반 같은 경우에
조금 정강후약으로 밀리는 것은 가장 단순한 수급이죠. 대형주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21선 수급에서 잠깐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였던 현대위아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그 매기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현대위아인데 뭐 아무래도 지금 18만 5천 원 정도에서 상대적 강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도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현대위아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성 상승 트렌드는 이어가는데 조금 쉬는 모습이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 잠깐 넘어가면 조선은 조금 재미없죠. 네, 조선은 재미없습니다. 현대중공업 0.6%, 뭐 삼성중공업 37,900원까지 나오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25만 원 벽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독일 그 ESM 헌재라든지 기타 그리스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조선주는 사실 삼성중공업을 탑표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본다 그래도 약간 제가 표시해놨죠. 수렴형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점도 낮춰왔고요. 저점도 높여왔기 때문에 캔들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은 최소한 9월 한 그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36,500원, 39,000원 정도 박스권을 설정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그 하락했을 때는 매수, 또 올라갔을 때는 약간은 일부 차익 실현 이후 관망 이후 재매수 전략이 삼성중공업한테는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없는 섹터 정유주로 조금 넘어가면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조금 쉽니다. GS도 조금 쉬고 있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1.4% 하락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의 그 영향을 좀 미쳤는데 사실 지난 주말 아펙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 같은 경우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이 SOC 투자 180조 원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어저께 발표된 중국의 수출이 2.7%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0이었는데 2.7%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감이 나왔다는 것이 그것 자체는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자극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양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한 17만 원 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뭐 정유주가 이 정도면 화학주는 안 봐도 뻔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1% 하락하면서 30만 7,500원 그리고 호남실 같은 경우도 한때 뭐 지난 목요일 날 한 26만 5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이 밀리는 모습이고 OCI는 사실 저도 가끔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보자 그러는데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새 트렌드가 태양광은 조금 지는 분위기고 계속 셰일가스 쪽으로 너무 정부나 외국에서 푸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태양광 관련주들이 연일 좀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OCI 19만 원 정도는 3중 바닥, 4중 바닥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페인팅 급락이 나올 가능성 잠깐 열어두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한번 어느 정도 약간은 배팅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뭐 시가총액 뭐 많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정유화학까지 기관의 차익 욕구에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자,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에 대해서는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자, 일단은 업종 전략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시장을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때, 그러니까 기준점이 반드시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을 볼 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장기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취하셔야만 계좌가 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을 완벽하게 신뢰를 해서 그 종목을 몇 년이고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반대로 수급이 좋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충분히 좀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애매하게 중기적인 관점 몇 달 동안 지금 나는 이 종목 갖고 수익을 내본다 하고 모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쌓아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만 소화가 된다면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보다는 차익거래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데 시장 하락폭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만 늘어난다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증가가 되고 선물 매도가 증가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매도만 차익거래 쪽에서만 나온다면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철강금속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비철금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귀금속 관련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아자강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세아자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요 며칠간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큰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조금 스토리를 그려가시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철강 국가인데 현재로서는 중국 쪽에 공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품값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공급이 많은데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흐름이 아니라면 상품값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경기가 살아나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뭐 고려아연이나 그러니까 지금 금이나 은 관련된 종목, 그다음 풍산 같은 아연 같은 그러니까 그 동 관련,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세아자강 같은 뭐 지금 러시아 가스관 테마라든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 철강업종은 일단은 좀 접근하시는 거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 좀 취소 내지는 연기를 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기나 지금 수력 발전기를 지금 연기를 한다는 부분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한 흐름이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두중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좀 꺾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요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죠. 엄청나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그러니까 140조 원이었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뉴스에 의해서 매수하시는 거 지금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조금 더 좀 바라보자라는 거 한번 기계 관련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는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못 드렸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취득세 50% 감면,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러한 지금 정책들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은 좀 가지시되 너무 그러니까 큰 비중을 좀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상당히 조금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좀 분명하겠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GS, 대우건설, 대림산업 같은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그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부동산 값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점에 대한 지금 돌파를 좀 해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8월달 고점을 뚫어내버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건설업종 자체는 나올 만큼 거의 다 악재가 이미 출회가 많이 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 은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최근에 무디스나 피치 등급 인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되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출 증가는 안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지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담합, 그러니까 지금 금리 담합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그 부분 발표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D 금리 담합 발표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 심리를 조금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우리금융도 그렇고 얼마 전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뭐냐면요. 신용등급 상승이 결국엔 은행 주가의 방향성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대 마진이 높아지면서 일단 수익성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신뢰도 잃었고 경기도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연체가 늘어나면서 주택값은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악재 요인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기적인 트렌드로서는 충분히 매집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선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바닥 국면이 일단은 매수의 타이밍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삼성, 대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 그 다음에 키움증권 정도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대우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고 주가 자체가 서브프라임 낭시 가격이죠. 지금 10,000원 이탈이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경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뭐 자금이 좀 도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 문제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2,500 이상 간다면 그때 증권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권주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뭐 증시가 어렵다면 물론 지금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살아남은 지금 승자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 다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당장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매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하창모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네, 뭐 통신부터 살펴보면요, SK텔레콤 한 0.4% 하락을 하고 있고 KT와 U+는 조금 상승인데 어저께 이제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조금,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팔 때 이제 통신사들이 사실 보면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한테는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보조금해서 핸드폰 가격을 스마트폰 가격을 낮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방통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열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약간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매기죠. 과징금을 매겼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또 적기 시정 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는데,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통신주가 빠졌을 때는 사실은 다시 거꾸로 생각하시면 매수의 찬스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통신주가 조금 매기세가 몰리고 KT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5가 과연 LTE 모델로 출시하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이제 SKT 하나 KT U+하고 미국 아이폰은 주파수 대역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칩만 하나 떨어주면 아이폰 5도 LTE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거는 선택은 애플 측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아이폰 5가 만약 LTE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런칭할 수 있는 수혜 종목 중에 KT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현재 KT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사실 뭐 이제 9월 12일 날 아이폰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 10월 정도에 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KT의 강세는 약간
그런 거를 좀 묻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LG U+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한 7,370원. 8월 31일 날 사실 지난 일입니다만 8월 31일 정도에 LG U+가 사실은 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 이야기를 나오면서 약간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8,350원. 그런데 한 6거래일 동안은 약간은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놀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장기적 호재지 단기적 호재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통신 3사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또 통신사를 따지려면 LG U+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사실 이제 LG U+가 그 계속적인 점유율이 딸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많이 알죠. 우리 길거리 가보면 꼭 그 핸드폰 파는 친구들이 LG U+로 가입을 하라 그럽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 판매하는 그 직원들의 마진율이 조금 높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만큼 LG U+가 일단은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LG U+의 영업이익이 증가했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통신업종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은 주가도 SK텔레콤 150만원, KT만이 유독 15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KT만 조금 상대적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통업종으로 잠깐 가면 이제 추석이 한 3주 정도 남았습니까? 조금 전체적인 백화점이나 쇼핑업체들은 지지부진합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0만원 정도에서 조금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강세를 보이는 호텔 신라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중추절 관련해서 중국이 관광객에서 최대 수혜주를 뽑으라 그러면 두 개의 종목이 보통 나오죠. 하나는 면세점 숙박업체 호텔 신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호텔 신라가 된 그런 기대감이 이미 좀 시장에 조금 묻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호텔 신라의 주가가 한 52,500원, 54,000원 정도에 딱 멈춰있다는 것은 사실 약간은 차익 욕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신규 매수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호텔 신라의 투자 전략은 조금 심플합니다. 오히려 54,000원 돌파할 때 추격 매수 아니면 기다렸다가 51,000 부근에서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4,000원에 만약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56,000원에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매수분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56,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시고요. 실제로 중국 중추주를 노리면서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52,000원 밑에서 조금 매수하는 공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료 업종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음식료 대형주들은 조금 지는 모습인데 딱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2.4% 급등하면서 18,700원. 오랜만에 아마 신고가를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대상은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7월 달에 옥수수 가격 급등 때문에 빠졌던 어떤 하락세를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대상의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것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시는 테마주 흐름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해 봅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관련 테마 지금 보시면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그다음 조강 페인트, 유성 TNS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 지금 타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올해는 반드시 좀 대선 관련 테마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어느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 자체가 압도적이라면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난다면 지금 뭐 박근혜 테마라든지 안철수 테마, 그다음에 문재인 테마가 모두 지금 좋아질 흐름이 높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정책 테마,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지금 공통적인 게 복지와 일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시세를 더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선 관련 테마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업종이
아무래도 이 섹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뭐 소비 시장, 그러니까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상승세가 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 종목이 오른다라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쉬어가기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부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되 너무 큰 기대보다는요. 일단 수급적인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자제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 삼성 출판사라든지 그다음 청담 러닝 그다음에 지금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대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취업 관련 포털 그러니까 사람인 HR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윌비스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관련 종목들 윌비스나 지금 그다음에 지금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윌비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고점 밑에 있긴 하지만은 돌파 시도가 나오기 위한 수급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고요. 사람인 HR도 역시 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는 수급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얘기는 뭐냐?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좀 돌려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릴 거는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 관련주, 사람인 HR이나 윌비스 같은 종목에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선, 그러니까 1914포인트 전후에서는 좀 지지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지난 주말에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부담과 그리고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관망 심리, 경계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낙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1900선 전후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4번의 22 유동성 확대 조치 이후의 코스피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과거 4번의 22 유동성 확대 조치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등락 과정,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마다 좀 특수성 때문에 좀 등락 과정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 전환하는, 그러니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 수익률을 보면은 4번의 경우 모두 단기 등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코스피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에 따른 불안 심리로 불안정한 흐름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견조한 우상향 흐름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4번의 22 유동성 확대 조치 이후에 좀 업종별 흐름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가격 메리트보다는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가격 메리트, 코스피 대비 가격 메리트도 유효한 업종들의 수익률이 좀 얼뜨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EPS 전망치 변화율과 그리고 단기 가격 메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적과 가격 메리트를 동시에 겸비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은행,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반등세를 주도하고 하방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짜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팀장, 호인진 팀장 두 분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02-3153-1610번으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도 꾸준히 들러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